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격려와 칭찬이 좋은 이유는 계속 그를 강화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감사 스마일도 감스님들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어제 감사 스마일이 정말 상당히 좋았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윤영우님이라는 구독자분 저에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분인데 어제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분 얼굴을 갖다가 몰라서 이분이 이제 동성교를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막 진짜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의 BTS급으로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그때 또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반갑게 제 멀리서 제가 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몰라봤을 텐데 어떻게 알아보고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윤영우님이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이분이 댓글을 남겨서 확인을 했던 상황인데 항상 만나면 인사해야지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인사드렸네요 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 스마일이 칭찬과 격려를 우리 감스님들께 뜨겁게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오늘 하루 많은 분들께 격려와 칭찬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분들께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 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수많은 이 세잎 클로버 이 행복을 보면서 감스님들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이 행복을 모르고 항상 나에게 행운을 갖다가 쫓고 행운을 찾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그리고 아침에 감사 스마일을 만날 수 있다는 이 행복을 가지고 항상 나는 가진 게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분발하시고 또 행운을 쫓기보다는 행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메모리 성과급 제한액이 보니까 사측 제한한 기준은 연봉의 607%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이런 성과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또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또 근로자분들은 이런 성과급을 갖다가 또 나는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한국 경제를 위해서 노사가 잘 협상을 잘 해서 이 파업만큼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수 방법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5월 12일 대책 적용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서울 사람이 될 것인가, 갭투자 목적인가, 다주택인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한데 2026년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만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충분해야지만 이렇게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서울 아파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를 갖다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나만의 서울을 꼭 찾으실 것을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메타 AI 글라스가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메타의 스마트 안경 AI 글라스를 한번 착용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드디어 온 것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오는 25일부터 전 점포에서 레이벤 매장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구경도 해보고 싶고 마음에 들면 꼭 구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메타 AI 글라스를 갖다가 착용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주제예요. 공공주택 로또 분양 손질하겠다. 시세 차익 80%로 묶는다. 제가 어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LH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현실이 돼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택공급 토지비축이라든지 LH 기능을 갖다가 분리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연말쯤에 창릉 신도시 38,000세대 배신, 실제 민간 분양은 7,910세대 뿐이다 라는 이 방송을 갖다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민간 분양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공공 분양에서도 로또 분양을 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공 분양, 로또 분양을 어떻게 막느냐? 시세 차익을 80%로 상한선을 갖다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릉에 있는 내가 공공분양 아파트를 당첨됐는데 내가 시세는 10억인데 EX입니다. 얘입니다. 그런데 8억까지밖에 일단 못 받는다 라는 것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론으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 하면 일단 3기 신도시 창릉, 그리고 이제 서북부,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GTX-A 전도사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또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 스마일 방송을 갖다 최근에 또 들으신 분들은 제가 5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갖다 하나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방송했던 영상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올댓 고향에서 앞으로 LH 분양 방향성 관련해가지고 어제 이걸 올렸는데, LH에서 조성하는 지구나 공공 분양으로 온전한 내 집 분양은 이제 기존 계획된 물량이 아마도 끝일 것 같다. 사람들 생각이나 처지에 호불호는 갈릴 듯 하지만 가리지 말고 당첨 확률 높은 쪽으로 올해 일반 공공 분양 열심히 도전하세요 라는 이 이야기에 감사 스마일이 왜 창릉 S1, S2, S3, S4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LH 개혁위원회 공공분양 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공공분양이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고향 창릉 S1, 그 다음에 S4, 또 나눔형 이익공유형인 S2, S3도 LH 개혁위원회 발표되기 전에 꼭 창릉 신도시에 내 집 마련 희망하신 분들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창릉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시흥 하중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꼭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로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던 실제 민간 분양보다 공공 분양이 이제 온전한 내 것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온전한 로또 분양도 이제 없어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LH 개혁위원회 발표를 갖다가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저에게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미친놈 아니냐, 앞으로 공공분양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정말 많고, 아예 노골적으로 저에게 나쁜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LH의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LH를 갖다 개혁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이제 공공분양 받으셔갖고 로또로 이제 말 그대로 갈아타기라든지 여러 개 혜택을 갖다가 가져갈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무주택을 갖다가 공공분양을 갖다가 기다리는 20년, 30년의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앞당겨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이 재판매 가격 제한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별도 플랫폼으로 판매 가격을 또 관리하게 되고, 최초 분양 계약자가 로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최소화를 갖다 해 나가겠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 스마일도 첫 번째 아파트가 공공분양이었는데 공공분양을 갖다 받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이나 5년 후에 이거를 매도하고 더 좋은 상위 입지라든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말 그대로 거주 이전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장특공제까지도 줄여 나간다고 하면 진짜로 이제 집을 갖다가 이제 팔고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진짜로 이제 임대주택,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살아야 된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민간분양 가시면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시장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릴까 하다가 이 내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 공공분양 재판매 가격 제한을 갖다 추진하겠다라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 집 마련 전략이 진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LH 공공분양으로 해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공식, 즉 다시 말해서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 당첨되신 분들은 거의 준 로또예요. 최소 저는 시세 차익 3억 이상 가져갈 것이고, 지금 창릉 S1이라든지 앞으로 S4블럭, S2, S3도 안전마진이 최소 2억 이상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마진이 이제 더 높아지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LH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갖다가 막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또 분양이 논란인데 왜 문제일까요? 과천 주암의 시온블록 경쟁률 기억하시죠? 무려 846대 1입니다. 사실상 강남생활권의 시세차익만 10억 원이 예상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주택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 앞으로 될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고, 공공분양 아파트는 원래 저렴하게 공급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고 매각할 때 주변 시세만큼 올라버리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남겨가지고 더 상급지로 가게 되고, 또 서울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공공분양 전략은 재판매 가격을 80%로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갖다가 더 줄여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또 이렇게 공공분양이 로또 분양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 분양에 더 청약 경쟁률이 더 셀 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로 이 로또 분양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의 그런 주거 사다리였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분적립형과 토지임대부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과연 이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호할 것이고, 지분적립형 주택을 들어가려고 하고 채권 입찰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공공분양 문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혔고,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LH 사장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 인사가 지금 내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자치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갖다 확대해 나갈 것이고, 진짜 앞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제 공공분양도 국가랑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디 제 방송을 들으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아니면 우연찮게 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기회 있을 때 올 상반기에라도 꼭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공공분양으로 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만약에 내가 공공분양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갭을 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꼭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집값 안정이라는 이 핑계, 지금 이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 했는데도 집값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도 이제 시장에 물량을 내놓아라 라고 지금 하고 있고, 작특공제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공공분양은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 즉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으로 앞으로 정말로 주택 공급을, 제가 판단했을 때 태릉이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도 50% 이상 임대주택으로 이제 넣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것도 공공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재명 정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내 집 마련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했던 이야기,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이야기들을 흘려보내지 마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공공주택 로또 분양을 손질하겠다라는 이런 대책이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진짜로 지금의 이제 주택시장이라든지 공공분양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부디 이 정책이 나와서 실행되기 전에 지금 상반기에 꼭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시고, 만약에 공공분양을 갖다가 더 좋은 데를 가려고 지금 아끼지 마시고 꼭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공분양 시장에 로또에서 실거주 안정으로 체질이 개선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될 것이고, 난 임대주택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서울이라든지 서울 주변에 있는 핵심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로 이제 실수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공공분양이 이제 앞으로 로또 분양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부디 제 이야기에 꼭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앞으로 이제 미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마 S1하고 S4 블럭이 마지막 온전한 공공분양일 거고, S2하고 S3가 이제 시세 차익이 재판매에 이제 80%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공유형이다 보니까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 대비 뭐 70에서 80%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나눔형 S2하고 S3 블럭도 꼭 사전청약 되신 분들은 특히 S3 블럭은 진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만약에 이제 민간하고 준신축 시장이, 물론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민간 및 준신축 시장이 이제 이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의 우려가 정말 많이 쏠릴 것이다. 그래서 민간 분상지 아파트로 이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아마 민간 분상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관심이 좀 덜했던 준신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아니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쏟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대책이 아직 확실히 뭐 결정되고 뭐 일단 시장에 이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아직까지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됐어, 올 하반기에 LH개혁위원회 발표를 보고 판단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겉으로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로 이런 것들 다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연의 복지 기능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배급받고 살아라라는,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저희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당첨 기회는 좀 넓어질 수 있겠지만, 주택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산 형성을 갖다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공공분양에 당첨돼가지고 더 좋은 상위 입지로 지금 그걸 매도하고 갈 수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지금 맡겠다라는 이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차익 제한이 없는 민간 분양하고 수도권의 핵심 입지의 기존 구축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갖다가 정말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은 지금 능력이 될 때, 다용자산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릉 S1하고 이제 앞으로 분양 예정인 S2, S3, S4 이 3개 블럭, 총 4개 블럭이 올 상반기에 이제 오기 때문에, 아마 이 상반기에 지금 청약에 열리는 이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청약 경쟁률이 뜨거울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막차 효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을 갖다 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물론 GTX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창릉역 주변으로 해서 일자리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3기 신도시 창릉이 만들어질 건데, 그 창릉 3기 신도시에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 특히 또 나눔형, 이공유형 뭐 이런 것들밖에 지금 앞으로 분양을 갖다가 못할 것이고, 민간 분양도 계획되어 있지만 민간 분양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적기 때문에 부디 창릉 3기 신도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창릉 3기 신도시 주변, 아니면 3기 신도시 주변을 갖다가 바라보아야 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